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이름인데 네. 회고록을 펴내셨다고요? 맞습니다. 회고록 출판하고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예. 그 얼마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냈잖아요. 그랬죠. 그 광주 항쟁과 관련된 내용 등이 이제 명예훼손 혐의가 있어서 판매 및 배포 금지 조치가 지금 내려져 있는데, 예. 물론 이회창 전 총재는 뭐 그럴 일이 전혀 없죠. 네, 네. 어떤 배경에서 책을 냈을까요? 이 전 총재가 이제 정치 일선에서 떠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35년생인가 그러니까. 그렇죠. 80이 넘으셨죠? 예. 그런데 이분이 뭐 거의 60년을 법조계와 정치권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죠. 예.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정치권에서는 감사원장, 국무총리, 야당 총재, 1야당으로 후보로 출마 2번, 그리고 이제 독자 출마 1번. 대통령 빼고 다 해본 분이죠, 사실. 네. 회고록 낼만 하죠. 네. 어떤 대목이 제일 눈에 띕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보수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자신의 정치도 돌아보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걸 쓰지 않으면 누가 쓰겠냐. 예, 보수에 예. 대해서 되돌아보는 예. 뭐 그런 말은 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지금 탄핵하고 이어지는 지금 상황이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지 보수 자체의 잘못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보수 전체의 잘못이 아니다. 그렇죠. 뭐 네. 보수의 이제 이념 지향 자체는 이제 틀린 게 아니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또 이런 면이 있죠. 사회의 모든 일을 그러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책 전체를 아직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보도는 많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주로 보도가 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 예. 회고록에 따르면은 1997년 12월에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비공개로 만났더니 본인이 정치할 뜻을 내비쳤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때면은 대선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전 총재는 삼김 후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통합과 도약의 시대를 열어야 했고, 그런 면에서 박근혜 씨도 한나라당의 외연을 넓히는 데는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흔쾌히 입당을 응낙했다. 네, 네. 그 뒤에는 평가가 엇갈려요. 그러니까 2002년 대선 패배 후에 그가 한나라당을 맡아 천막 당사로 옮겨서 당의 재기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면서는, 아, 내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잘하는구나. 그렇죠. 사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봤죠. 예. 그러나 솔직히 나는 그가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국정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곧 실망을 하게 됐고 기대도 접었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치인으로서는 효용이 있었지만 대통령감은 아니었다? 뭐 정리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회창 전 총재가 사실 삼김 이후에 한나라당의 창업자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뭐 한국 보수의 중시조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많이 답답함이 있는 거겠죠. 현재 상황에 대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눈에 띄고, 네. 또 본인 스스로의 대선 패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은 이제 1야당 총재로 실패하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독자 출마한 것에 대해서 다 내 책임이다. 예. 97년, 2002년 연거푸 패배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한테 그렇죠. 졌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DJ 비연합이 이제 야합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가 진 거지 누굴 탓하랴. 근데 이제 97년 패배하고 2002년 패배는 약간 달리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이회창 전 총재가 97년이야. 본인이 정치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때예요. 실은 그렇죠. 한 그렇죠. 3년, 4년 만이거든요. 맞습니다. 또 IMF 겹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2002년에는 사실은 질 줄 몰랐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인터넷 매체 활용해서 뒤진 것도 주요한 패인이었다. 2002년에? 예. 2002년 대선 당시에는 이미 인터넷 매체를 통해 후보와 정책을 홍보하고 지지를 규합하고 적극적 선거 참여를 촉구하는 시점이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네. 뭐 분석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예. 그런데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2002년 대선 승패를 가른 것은 그런 이미지와 연출의 대결이었지 정책이나 시대 정신은 핵심적 요인이 아니었다. 이미지와 연출의 대결에서 나는 완패했고 이것은 나의 능력 부족이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속뜻이 다른 부분이 있겠죠. 정책이나 시대 정신이 아니라 네.
단지 그냥 이미지. 네, 근데 이제 또 노무현 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박한 평가를 했고 대통령직 수행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 자금의 고리를 끄는 것 이것은 이제 훌륭한 성과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뭐 이회창 전 총재의 회고록이 지금 뭐 보수의 위기 이거 탈출에 어떤 뭐 도움이 될까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특별한 효과야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이제 보수 정당이 워낙에 질이 멸렬하니까 사실은 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보수 진영 전체에서 보면은.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중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뭐 적폐청산에 이게 타겟 비슷하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회창 전 총재는 평가는 엇갈리지만 뭐 개인적 흠결이라든지 도덕적인 이제 문제를 들이댈 수는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보수 진영 정체에서 좀 명실상부한 원로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을 계기로 해가지고 네. 특히 바른정당 쪽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 보다 더 적극적인 정치권에 대한 조언, 참여 이것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참여라기보다는 아마 뭐 보수의 부활 원로로서의 쓴소리를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 이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네,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를 진맥해 볼까요? 네, 대통령만 아니고 다 해본 사람. 혹시 뭐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뭐, 예,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 세 차례나 그 대선에 도전했던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지금 회고록을 냈죠. 예. 두 번이나 대통령이 될 뻔했던 패자의 기록이다. 이런 평들도 나오고요. 네. 한나라당의 그 야당으로서의 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회고록을 썼다. 즉 한나라당이 그 옛날에 야당이었던 때가 있는데 네. 그 야당으로서의 그 한나라당이 잊혀져 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회고록을 썼다. 이렇게 네.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여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땐 네. 그 김영삼 정권 때였으니까, 예. 네, 맞습니다. 이회창 전 총리. 네. 이 1997년, 2002년 두 번의 그 대선 패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신의 탓이다. 이렇게 네. 돌리면서도 네. 당시 그 상대 후보였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야합의 결과 혹은 이미지와 연출의 승리였다. 이렇게 좀 이제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두 차례 그 대선 패배 전적으로 그 자신의 그 탓이라는 이회창 전 총리 회고록 이 뉴스 좀 몇 가지 포인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정치인들이 회고록 많이 내네요. 부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자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 대통령이 아니었던 사람이 회고록은 이제 최근에 나온 거죠. 네. 역시 패배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 몸 따로 마음 따로란 말이 있죠. 네. 또 그 이성과 감정이 따로 노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특히 이 결정적인 그 승부의 세계에서 그 패배했을 경우에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아깝게 졌을 때죠. 그렇죠. 이회창 전 아쉽게. 총리 1997년, 2002년 이 두 대선에서 다 1.6%포인트, 2.3%포인트 차이로 이제 네.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죠. 세 번째 출마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네. 그러나 그러나 아무튼 이게 다 자신의 잘못이지 누구의 탓이 아니다. 이렇게 좀 몸을 많이 낮췄지만 그러나 상대 후보의 승리에 대한 평가에서도 상당히 좀 인색하거나 혹은 뭐 패배하는 듯한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연출을 한 거죠.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데요? 네, 우선 그 이제 가령 1997년 대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대선 패배의 그 주요 요인이라고 하나 볼 수 있었던 그 DJP 연합이라고 있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선거는 이기고 봐야 하는 것인데 진 것은 진 것이며 어설픈 정의나 도덕론은 쓸데가 없다. 네. 이것이 정치의 현실이다. 네. 야합이지만 선거에 이기는 그 신묘한 수임에는 틀림없었고 네. 선거연대 자체를 그 야합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그 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 정치는 현실이고, 그 현실이라는 그 현실로 이제 설파한 셈인데, 그러나 그 다음에 붙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기기 위한 야합이 결국 그 정권의 그 부담이 되거나 족쇄가 되고 국정 수행의 그 지장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김대중 후보는 임기를 포기하고 그 내각제로 기원할 의사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 그게 주로 왜냐? DJP 연합에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에서는 좀 엇갈리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예. 이른바 이제 그 2002년 두 번째 대선 패배가 사실 더 아플 수 있잖아요. 예. 이해창 전 이 총리로서는요. 네. 이른바 그 이해창 그 대선이 그 팽배했던 이제 선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 역시 전적으로 그 패배는 자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이유를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그 중도층 유권자를 설득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또 그 기족, 기득 세력이라는 그 이미지를 바꾸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네. 인터넷 매체의 그 활용에서도 뒤졌다. 이런 이제 세 가지 지점을 자신의 그 페인으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국민통합 21 후보의 그 단일화였죠. 그때는 이 정치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그 막장극으로 그치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해고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그 2002년 대선 승패를 가른 것은 이미지와 연출의 대결이었지 정책이나 시대 정신은 핵심적인 요인이 아니었다고 본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미지와 연출의 대결에서 자신이 그 완패했다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네요. 보통 패자는 말이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분은 참 말이 많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왜냐하면 이제 해고록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 변호랄까요. 이제 이런 네. 것들을 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다른 시점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그 가령 이제 이런 점만 이것도 물론 뭐 다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예시를 한다면 뭐 1997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뭐 DJP 연합이랄까 아니면 뭐 한나라당이 그 경선 후보였다가 탈당해서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한 뭐 이인재 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신당이었죠 그때. 이제 국민신당으로 그렇죠. 예, 네, 예, 했었죠. 네, 네. 네. 그때 이제 아무튼 이런 게 변수가 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여한위기 아니었던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정권 심판론이 작용을 했다. 이런 그러니까 큰 이때 여당 후보였.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런 네. 큰 흐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네. 2000년 대선 역시 보더라도 이해창 전 총리는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상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조만간 깨질 바람이라 보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미지와 연출의 대결에서 완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2002년 대선 때를 한번 그 해고를 해보면은요. 2002년 뭐가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네. 한일 월드컵 열기가 있었고 이른바 이 붉은 악마의 그 네. 응원전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에 또 효순 미선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네, 여중생들이 그 미군 장갑차에 그 치여서 네. 죽는 이런 그 참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에 항의하는 그 촛불 집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노사모라는 그 전혀 새로운 정치인 팬클럽 문화가 그때 또 발현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단 이미지와 연출의 승리 혹은 그에 따른 패배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일 것 아무튼 같습니다. 뭐 그 시대의 흐름이나 대중 정세의 흐름을 못 읽었다 뭐 결국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네. 없는 건데. 근데 이회창 전 총리 본인이 대선 패배를 신의 축복이라고 표현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상당히 좀 복잡한 뭐 신경의 토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제 회고록에 쓴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 다른 사람이 겪지 않은 실패를 겪는 기회를 가져다 줬다는 것 자체가 신이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삶의 기회를 갖게 해준 축복이 아닌가. 비록 그것이 그 실패 현장이라도 나로서는 그 최선을 다한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더 주목되는 것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신께 기도했다. 저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소서. 만일 제가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대통령이 안 되게 해 주소서. 그랬더니 나는 대통령도 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신은 나의 기도에 응답한 것인가? 이렇게 좀 자문하기도 했는데요. 네. 네, 이해창 전 총리,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의 일에 대한 그 정열과 책임감, 판단력을 갖추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심경들이 좀 녹아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죠. 책임감,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것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원칙조차 갖추지 못했으니까 이런 결과를 빚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진영 전체에서 보면은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중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뭐 적폐청산에 이게 타겟 비슷하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회창 전 총재는 평가는 엇갈리지만 뭐 개인적 흠결이라든지 도덕적인 이제 문제를 들이댈 수는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보수 진영 정체에서 좀 명실상부한 원로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을 계기로 해가지고 네. 특히 바른정당 쪽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 보다 더 적극적인 정치권에 대한 조언, 참여 이것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참여라기보다는 아마 뭐 보수의 부활 원로로서의 쓴소리를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 이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네,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를 진맥해 볼까요? 네, 대통령만 아니고 다 해본 사람. 혹시 뭐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뭐, 예,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 세 차례나 그 대선에 도전했던 이해창 전 국무총리가 지금 회고록을 냈죠. 예. 두 번이나 대통령이 될 뻔했던 패자의 기록이다. 이런 평들도 나오고요. 네. 한나라당의 그 야당으로서의 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회고록을 썼다. 즉 한나라당이 그 옛날에 야당이었던 때가 있는데 네. 그 야당으로서의 그 한나라당이 잊혀져 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회고록을 썼다. 이렇게 네.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여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는 네. 그 김영삼 정권 때였으니까, 예. 네, 맞습니다. 이해창 전 총리. 네. 이 1997년, 2002년 두 번의 그 대선 패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신의 탓이다. 이렇게 네. 돌리면서도 네. 당시 그 상대 후보였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야합의 결과 혹은 이미지와 연출의 승리였다. 이렇게 좀 이제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두 차례 그 대선 패배, 전적으로 그 자신의 그 탓이라는 이해창 전 총리 회고록, 이 뉴스 좀 몇 가지 포인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정치인들이 회고록 많이 내네요. 부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자,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 대통령이 아니었던 사람이 회고록은 이제 최근에 나온 거죠. 네. 역시 패배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 몸 따로 마음 따로란 말이 있죠. 네, 또 그 이성과 감정이 따로 노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특히 이 결정적인 그 승부의 세계에서 대통령과 정몽준 국민통합 21 후보의 그 단일화였죠. 그때는 이 정치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그 막장극으로 그치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해고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그 2002년 대선 승패를 가른 것은 이미지와 연출의 대결이었지 정책이나 시대 정신은 핵심적인 요인이 아니었다고 본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미지와 연출의 대결에서 자신이 그 완패했다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네요. 보통 패자는 말이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분은 참 말이 많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왜냐하면 이제 해고록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 변호랄까요. 이제 이런 네. 것들을 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다른 시점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그 가령 이제 이런 점만 이것도 물론 뭐 다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예시를 한다면 뭐 1997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뭐 DJP 연합이랄까 아니면 뭐 한나라당이 그 경선 후보였다가 탈당해서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한 뭐 이인재 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신당이었죠 그때. 이제 국민신당으로 그 예, 예. 했었죠. 네, 네. 네. 그때 이제 아무튼 이런 게 변수가 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여한위기 아니었던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정권 심판론이 작용을 했다. 이런 그러니까 큰 이때 여당 후보였.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런 네. 큰 흐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네. 2000년 대선 역시 보더라도 이해창 전 총리는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상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조만간 깨질 바람이라고 보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미지와 연출의 대결에서 완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2002년 대선 때를 한번 그 회고를 해보면은요. 2002년 뭐가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네. 한일 월드컵 열기가 있었고 이른바 이 붉은 악마의 그 네. 응원전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에 또 효순 미선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네, 여중생들이 그 미군 장갑차에 그 치여서 네. 죽는 이런 그 참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에 항의하는 그 촛불 집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노사모라는 그 전혀 새로운 정치인 팬클럽 문화가 그때 또 발현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단 이미지와 연출의 승리 혹은 그에 따른 패배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일 것 아무튼 같습니다. 뭐 그 시대의 흐름이나 대중 정세의 흐름을 못 읽었다 뭐 결국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네. 없는 건데. 근데 이회창 전 총리 본인이 대선 패배를 신의 축복이라고 표현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상당히 좀 복잡한 뭐 심경의 토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제 회고록에 쓴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패배했을 경우에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아깝게 졌을 때죠. 그렇죠. 이회창 전 아쉽게. 총리 1997년, 2002년 이 두 대선에서 다 1.6%포인트, 2.3%포인트 차이로 이제 네.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죠. 세 번째 출마는 뭐 그 뭐야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네. 그러나 아무튼 이게 다 자신의 잘못이지 누구의 탓이 아니다. 이렇게 좀 몸을 많이 낮췄지만 그러나 상대 후보의 승리에 대한 평가에서도 상당히 좀 인색하거나 혹은 뭐 패배하는 듯한 이제 이런 모습을 아니, 이제 연출을 한 거죠.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데요? 네, 우선 그 이제 가령 뭐 1997년 대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대선 패배의 그 주요 요인이라고 하나 볼 수 있었던 그 DJP 연합이라고 있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선거는 이기고 봐야 하는 것인데 진 것은 진 것이며 어설픈 정의나 도덕론은 쓸데가 없다. 네. 이것이 정치의 현실이다. 네. 야합이지만 선거에 이기는 그 신묘한 수임에는 틀림없었고 네. 선거연대 자체를 그 야합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그 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 정치는 현실이고, 그 현실이다는 그 현실로 이제 설파한 셈인데, 그러나 그 다음에 붙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기기 위한 야합이 결국 그 정권의 그 부담이 되거나 족쇄가 되고 국정 수행의 그 지장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김대중 후보는 임기를 포기하고 그 내각제로 기원할 의사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 그게 주로 왜냐? DJP 연합에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에서는 좀 엇갈리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예. 이른바 이제 그 2002년 두 번째 대선 패배가 사실은 더 아플 수 있잖아요. 예. 이해창 전 이 총리로서는요. 네. 이른바 그 이해창 그 대선이 그 팽배했던 이제 선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 역시 전적으로 그 패배는 자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이유를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그 중도층 유권자를 설득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또 그 기족 기득 세력이라는 그 이미지를 바꾸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네. 인터넷 매체 그 활용에서도 뒤졌다. 이런 이제 세 가지 점을 자신의 그 패인으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이름인데 네. 회고록을 펴내셨다고요? 맞습니다. 회고록 출판하고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예. 그 얼마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냈잖아요. 그랬죠. 그 광주 항쟁과 관련된 내용 등이 이제 명예훼손 혐의가 있어서 판매 및 배포 금지 조치가 지금 내려져 있는데 예. 물론 이회창 전 총재는 뭐 그럴 일이 전혀 없죠. 네. 어떤 배경에서 책을 냈을까요? 이 전 총재가 이제 정치 일선에서 떠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35년생인가 그러니까 그렇죠. 80이 넘으셨죠? 예. 그런데 이분이 뭐 거의 60년을 법조계와 정치권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죠. 예.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정치권에서는 감사원장, 국무총리, 야당 총재, 1야당으로 후보로 출마 2번, 그리고 그랬죠. 이제 독자 출마 1번. 대통령 빼고 다 해본 분이죠, 사실. 네. 회고록 낼만 하죠. 네. 어떤 대목이 제일 눈에 띕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보수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자신의 정치도 돌아보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걸 쓰지 않으면 누가 쓰겠냐. 예, 보수에 예. 대해서 되돌아보는 예. 뭐 그런 말은 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지금 탄핵하고 이어지는 지금 상황이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지 보수 자체의 잘못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수 전체의 잘못이 아니다. 그렇죠. 뭐 네. 보수의 이제 이념 지향 자체는 이제 틀린 게 아니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또 이런 면이 있죠. 사회의 모든 일을 그러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책 전체를 아직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보도는 많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주로 보도가 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 예. 회고록에 따르면은 1997년 12월에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비공개로 만났더니 본인이 정치할 뜻을 내비쳤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때면은 대선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전 총재는 삼김 후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통합과 도약의 시대를 열어야 했고, 그런 면에서 박근혜 씨도 한나라당의 외연을 넓히는 데는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흔쾌히 입당을 응낙했다. 네, 네. 그 뒤에는 평가가 엇갈려요. 그러니까 2002년 대선 패배 후에 그가 한나라당을 맡아 천막 당사로 옮겨서 당의 재기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면서는 아, 내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잘하는구나. 그렇죠. 사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봤죠. 예. 그러나 솔직히 나는 그가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국정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곧 실망을 하게 됐고 기대도 접었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치인으로서는 효용이 있었지만 대통령감은 아니었다. 뭐 정리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회창 전 총재가 사실 삼김 이후에 한나라당의 창업자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예. 뭐 한국 보수의 중시조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많이 답답함이 있는 거겠죠. 현재 상황에 대해 네.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눈에 띄고 네. 또 본인 스스로의 대선 패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은 이제 1야당 총재로 실패하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독자 출마한 것에 대해서 다 내 책임이다. 예. 97년, 2002년 연거푸 패배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한테 그렇죠. 졌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DJ 비연합이 이제 야합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가 진 거지 누굴 탓하랴. 근데 이제 97년 패배하고 2002년 패배는 약간 달리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이회창 전 총재가 97년이야. 본인이 정치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때예요. 실은 그렇죠. 한 그렇죠. 3년, 4년 만이거든요. 맞습니다. 또 IMF 겹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2002년에는 사실은 질 줄 몰랐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인터넷 매체 활용해서 뒤진 것도 주요한 패인이었다. 2002년에? 예. 2002년 대선 당시에는 이미 인터넷 매체를 통해 후보와 정책을 홍보하고 지지를 규합하고 적극적 선거 참여를 촉구하는 시점이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네. 뭐 분석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예. 그런데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2002년 대선 승패를 가른 것은 그런 이미지와 연출의 대결이었지 정책이나 시대 정신의 핵심적 요인이 아니었다. 이미지와 연출의 대결에서 나는 완패했고 이것은 나의 능력 부족이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속뜻이 다른 부분이 있겠죠. 정책이나 시대 정신이 아니라 네. 단지 그냥 이미지. 네. 근데 이제 또 노무현 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박한 평가를 했고 대통령직 수행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 자금의 고리를 끄는 것 이것은 이제 훌륭한 성과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뭐 이회창 전 총재의 회고록이 지금 뭐 보수의 위기 이거 탈출에 어떤 뭐 도움이 될까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특별한 효과야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이제 보수 정당이 워낙에 질이 멸렬하니까 사실은 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보수